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아덱스 2025 개막식에서 국방과 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방위산업 진입 장벽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안보협력 파트너라는 브랜드 가치를 제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덱스 2025 개막식에 이어진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이 그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아덱스를 계기로 주요국 국방 고위급 인사들과의 양자 대담으로 국방 방산 협력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6.25 전쟁 초기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했던 낙동강 방어선. 이곳을 지켜낸 참전 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 행사가 17일부터 사흘간 거행됐습니다. 16회를 맞은 올해 행사는 평화 칠곡이 아니었다면이라는 주제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최대 규모 항공우주 방산 전시회 서울 아덱스 2025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김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20일부터 시작된 아덱스 2025의 비즈니스 데이. 올해는 35국에서 온 600개 업체가 2,800개의 부스를 운영 중인데 이는 2009년 첫 개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K방산의 높은 위상으로 인해 국산 무기 체계의 성능과 신뢰도가 인정받으면서 참가국과 기업 수가 늘어난 겁니다. 업계에선 이번 전시를 계기로 지난해 47조 8천억 원을 기록했던 수출 계약 규모가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K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겁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습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국방 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 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한 속도전도 예고했습니다.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한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방산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은 높일 수 있는 안보협력 파트너 전략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보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데이 기간에는 고위급 회담과 세미나, 학술회의 같은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가 이어집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K-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자주국방과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주요 국가 국방 고위급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협력 파트너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도 충분히 조금만 모아놓으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자주국방을 위해 여러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핵심 기반은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첨단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방산 기술의 국산화와 시장 확대를 역설하면서 민간 기업에는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촉매 역할을, 정부에는 이를 뒷받침할 든든한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국방비를 늘리고 그걸 우리 산업 경제 발전에 하나의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제일 큰 건 아마도 연구 개발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되겠죠. 다만 독점화를 막기 위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더 지원하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언급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서울 아덱스 2025에 참석한 루마니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인사들과 양자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안 장관은 각국과의 관계와 국방 방산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K방산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공군이 서울 아덱스 2025에서 제10기 국민조종사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국민조종사들은 하늘로 날아올라 대한민국 영공을 누비며 공군 전투조종사의 임무를 체험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먹구름이 짙게 깔린 서울공항 주기장 위 국민조종사들이 탑승한 항공기가 하나둘 회색 하늘을 뚫고 힘차게 이륙합니다. 서울 아덱스 둘째 날 제10기 국민조종사 비행 체험 현장입니다. 지난 18일 433대 1의 경쟁을 뚫고 국민조종사로 선발된 4명의 주인공들이 국산 항공기 FA-50과 T-50 후방석에 탑승해 대한민국의 영공을 누볐습니다. 국민조종사를 태운 항공기들은 태백산맥을 지나 내륙의 임무 공역에서 공중전투와 전술임무기동 등을 실시하며 약 40분간 공중에서 전투조종사의 임무를 체험했습니다. 국민조종사로 선발된 각자의 사연들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간 조종훈련생인 최지수 국민조종사는 전세 사기 피해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늘이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었다며 절망 속에서도 꿈을 위해 도전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며 지원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보통 비현실적인 꿈을 이룰 때 하늘을 나는 기분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꿈속을 나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비역 한창선 공군 소장의 아들인 한승범 국민조종사는 조종사로서 하늘을 지켰던 아버지를 이해하고 공군에 복무하고 있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가끔씩 비춰오는 지상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나라가 왜 우린 그 선열들이 목숨을 바쳐 그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했는지 제가 그 뜻을 알게 됐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버님이 평생 조종사의 길을 걷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조종사가 된 각자의 사연은 다르지만 하늘을 향한 열정만은 하나였습니다. 4명의 국민조종사들은 누구나 마음속 꿈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하늘에서 보여줬습니다. 국민조종사들은 비행을 마친 후 서울 아덱스 행사장에서 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국민조종사 임명장과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우라를 수여받았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에어쇼와 국민들이 직접 하늘을 나는 특별한 경험까지 공군은 이번 아덱스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항공력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손성락 공군 참모총장이 서울 아덱스 2025 기간 동안 9개국 공군 지휘관들을 잇따라 만나 다양한 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손 총장은 20일 일산 킨텍스 내 국방샬레에서 미국과 캐나다,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공군 지휘관들을 만나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환경과 각국 공군 간 현안을 공유하고 인적 교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21일에는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일본과 호주, 폴란드, 방글라데시 공군 지휘관과 만나 한국 공군의 협력과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손 총장은 KF-21, FA-50 등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공군 차원의 비행교육과 군수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등 K방산 진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대형 수송기 C390을 생산하는 브라질의 항공우주 기업 엠브라에르와 한국산 부품 공급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방사청과 엠브라에르사의 MOU는 20일 서울 아덱스 2025가 진행 중인 일산 킨텍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엠브라에르는 9,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세계 각국에 공급해온 세계 3대 민간 항공기 제조사로 우리 공군도 도입할 예정인 C390을 기반으로 군용 항공기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C390 주요 부품 수출 규모는 약 4,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내 기업은 엠브라에르사의 해외 공급망에도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며 엠브라에르 측은 방위산업을 포함해 우리나라와 신규 협력 방안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무청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비군 행정업무 일원화 추진과 국가 중점 육성 분야 인력 지원 확대 등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9년 이후부터 예비군 행정업무는 병무청이, 훈련은 군이 맡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병무청은 수경훈련인 동원훈련 일령의 통지와 연기, 결과 정리 등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원훈련 1, 2형의 통지는 물론 예산 집행까지 모든 행정 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해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인공지능과 방위산업에 대한 산업 지원 인력 배정을 우대하는 등 국가 전략산업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병역 이행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군사훈련협력단 아크부대 24진 장병들이 UAE 군과의 3차 연합훈련과 6차 고공강화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국가대표 군사외교관으로서의 면모가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헬기에서 장병들이 로프를 타고 건물로 침투합니다. 해가 진 후에도 훈련은 이어집니다. 어둠 속에서 한 UAE 장병들이 완벽한 패스트 로프를 선보입니다. 건물로 침투해 인질 구출 작전을 펼치는 모습은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2주에 걸쳐 진행된 한 UAE 3차 연합훈련은 양국 특수부대가 표준화된 통합 전술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장병들은 혹독한 사막 기후와 폐쇄 해역 등의 환경에서 지상 특수작전과 해상 침투 등 고난도 훈련을 동시에 수행하며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한 UAE 3차 연합훈련은 다양한 침투 방법을 활용하여 실전적인 훈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 UAE 군사교류 협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로 국가와 군을 대표하는 군사 외교관으로서의 자부심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고공 침투를 위한 연합 강화 훈련도 실시됐습니다. 거수 경례를 하며 몸을 내던지는 장병들, 낙하산을 펼치고 광활한 중동의 하늘을 가릅니다. 특히 지난 한가위 명절 연휴에는 한 UAE 양국 국기와 함께 고공 강화를 실시해 굳건한 우호와 군사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They start with little experience, but now since this period in UAE, they did good job. They are now good for qualifying the military mission. I want them to stay same exercise. They have to do same training, what they did here, and they concentrate on stacking and try to make more jump to make more experience. And they are ready for any mission if they want send them any mission in Korea. 아크부대 24진은 지난 2023년 이후 파병된 부대 중 최초로 3차례 연합훈련을 완수했습니다. 이는 매월 진행된 고공 강화와 산악전, 사막전 학교 수탁교육 등 광범위한 군사교류 협력을 확장한 결과로 양국 국방협력의 질적 도약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아크부대 방위요 이만수!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6.25 전쟁 당시 반드시 지켜내야 했던 최후의 전선,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낙동강 지구 전투인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군과 국민이 함께하는 낙동강 지구 전투 전승 행사가 열렸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전우야 잘 자라에 맞춰 열연을 펼치는 배우를 따라 참전용사가 군가를 함께 제창합니다. 젊은 청년이었던 참전용사는 75년의 세월 속에 노장이 됐지만 여전히 격리엔 각이 살아있습니다. 육군 이작전사령부가 지난 17일부터 사흘에 걸쳐 칠곡보 생태공원에서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평화, 칠곡이 아니었다면을 주제로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간 대한민국이 지켜온 평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낙동강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55일간의 전투와 참전 영웅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해 호국,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상기하는 자리로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낙동강지구 전투를 기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승 행사는 단순한 추모가 아닌 국민이 함께하는 호국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장비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습니다. 행사장엔 낙동강지구 전투의 전개 과정과 승리를 알리는 군 장비 전시, 체험 부스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방문객들은 부교에 직접 탑승해 강을 건너고 전투 장비에 올라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군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이거 군대 생활할 때도 보지 못했던 전차들도 많고 애도 진지를 실제로 재밌어하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아이한테 6.25란 자체를 알려주진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있어서 아까 묻더라고요. 이번에 그 집에 가서 한 번 더 6.25 전쟁에 대해서 이번에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55일 동안 대한민국의 존망을 걸고 치열하게 싸웠던 낙동강지구 전투. 평화와 화합의 장이었던 이번 전승 행사를 통해 군과 국민 모두 당시 전투를 상기하고 참전 용사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앞서 보도드린 전승 행사와 함께 진행된 303고지 추모식에서 고 백선엽 장군과 워커 장군의 후손이 합동 헌화와 분향을 했습니다. 지난 17일 칠곡 한미 우정회 공원에서 303고지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추모식에선 낙동강지구 전투를 지휘했던 국군 제1사단장 고 백선엽 장군의 장녀 백남희 여사와 당시 미8군 사령관이었던 고 월튼 워커 장군의 손자 샘 워커 주니어가 합동 헌화 및 분향식을 진행했습니다. 한미영웅의 후손과 더불어 김오복 이 작전사령관과 미8군 지원 부사령관 등이 참석해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함께 추모했습니다. 303고지 전투는 1950년 8월 국군 1사단과 미 1기병사단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연합방어전으로 한미혈맹의 뿌리를 세운 전투입니다. 부사관은 육군의 중추이자 현장의 리더인데요. 군인 정신과 리더십으로 부대를 이끈 우수 부사관들이 충룡대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신소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복을 입은 부사관들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숙한 공기 속 수상의 순간마다 박수가 터집니다. 육군 부사관학교가 우수 부사관 142명에게 2025 충용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에는 교육사와 각급 부대 주임원사,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충용대상은 육군본부가 선발하고 육군부사관학교 발전기금이 후원하는 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이어져 왔습니다. 수상자는 체력과 군인 정신, 업무 전문성 등 엄격한 기준을 거쳐 선정됐습니다. 특히 강경구 원사는 음주운전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교통을 통제해 2차 피해를 막고 수해 복구 중 쓰러진 주민을 구해 군인 본분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군복을 입는 순간부터 국민의 안전은 곧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본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는 앞으로도 충용대상을 통해 군인 정신의 전통을 잇고 헌신과 리더십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육군 37사단이 예하 부사관들의 소부대 전투지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성 7기 충룡부사관 집체훈련을 통해 근접 전투에 유능한 37사단의 위용을 다시금 다졌습니다. 현장에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을바람이 흩날리는 사격장. 사격 명령과 함께 총구가 일제히 불을 뿜습니다. 탄피가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거리를 점점 좁혀가며 완사 반복 숙달이 이어집니다. 육군 37사단이 진행한 삼성 7기 충용 부사관 집체훈련의 현장.
집체훈련에 참여한 부사관 간부들은 반복 숙달 과정을 거치며 각자의 전투력을 대폭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삼성 7기 집체훈련은 지난 2020년부터 사단예하의 모든 부사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훈련은 근접전투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진행한 육군 이작전사령부의 무열 도시지역작전 탑팀 선발 경연대회와 제3회 국제과학화전투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근접전투 잘하는 37사단의 위용을 다졌습니다. 소부대 전투 기술의 핵심인 근접전투 기술을 숙달하고 또 실탄 사격을 통해서 충용 전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완사와 속사, 연속사부터 차량을 활용한 근접전투인 VCQB 사격에 이르기까지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근접전투 사격 기술을 숙달했습니다. 특히 숙달된 조교의 시범과 강평을 바탕으로 훈련에 참여한 간부들이 개개인의 보완점을 확인하고 교육의 활용도를 키웠습니다. 사격에 대한 굉장히 안전한 방법과 그리고 인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교육이었습니다. 저희 육군이 보다 더 우수한 병력이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흘 동안의 집체훈련으로 전투중심 정예 부사관을 육성한 육군 37사단. 올해 집체훈련의 성과와 지역방위사단의 특성을 바탕으로 최정예 충용 부사관 육성을 목표로 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백지윤입니다.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기체계의 핵심 기술 확보와 부품 국산화 유율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 무기체계의 핵심 기술 확보와 국산화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FA50PH 12대 필리핀의 약 1조 원 규모 수출 계약, 8월 약 9조 원 규모의 폴란드 K2 전차 2차 수출 계약, 올해만 해도 방산 수출 계약이 줄줄이 이어졌는데요. 세계 8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위상을 떨치는 우리나라, 그 비결에는 핵심 기술과 부품의 국산화가 있었습니다. 방산 관련 뉴스를 볼 때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죠. 국산화 성공, 첨단 기술을 우리 손으로 획득했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왜 방위산업의 국산화가 필요한 걸까요? 국방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부품을 해외에 의존할 경우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공급이 끊기거나 통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 불안정성은 방위력 저하로 이어져서 자주 국방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핵심 기술, 부품 국산화는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수입 부품이나 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핵심 기술과 부품들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K9 자주포는 외국 부품 사용으로 수출에 발목이 잡힐 때가 있었는데요. 과거 K9 자주포는 독일 엔진을 사용했는데 엔진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독일이 중동의 무기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민간 기업과 협력해서 총 321억 원을 투자한 국산 엔진 개발에 착수해 3년 만인 2024년 약 500개의 엔진 부품을 국산화하고 양산에 성공합니다. 노력이 헛되지 않게 이집트와 K9 자주포를 포함한 2조 원대 수출 계약에 성공해서 현지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KVLS-2가 5년간의 개발을 마무리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과거 우리 해군은 미국의 수직 발사체계 MK-42를 도입했지만 외국 발사체계인 만큼 국내 개발 무기 사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2000년대 국산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KVLS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무기체계 국산화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발전된 형태의 KVLS-2가 국내 기술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KVLS-2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의 발사관으로 다양한 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건데요. KVLS-2가 전력화를 앞둔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에 우선 탑재되어 무기체계 국산화에 일조할 예정입니다. 무기체계의 은밀성을 높이는 레이더 스텔스 기술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8월 표준과학연구원이 레이더의 덮개인 레이돔이 특정 주파수만 통과하거나 반사하도록 하는 일종의 주파수 필터 소프트웨어인 FSS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건데요. 이 레이돔의 소프트웨어와 전자파 평가 검증 장비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구현에 성공한 겁니다. 스텔스 기술은 군사 전략 기술로 분류되어 절대 공유하지 않는데요.
있는데요. 이번 국산화 성공으로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외에도 방위산업청은 2027년까지 핵심 부품 국산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부품 국산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산화 100%가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6보병사단이 드론 위협과 미래 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성 드론 교육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센터는 가상훈련장과 정비실, 드론 실습장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장병들의 드론 운용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사단은 드론 경진대회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병역 내 드론 활용 문화를 확산하고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방위사업청이 20일 경기 고양시에서 2025 국제 해양 유무인 체계 콘퍼런스를 처음 개최했습니다. 국내외 정부, 해군, 산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해양 무인 체계 발전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방사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유무인 복합 체계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찬 공기가 밀려오며 하루 만에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며 초겨울 같은 추위가 기승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강한 한기가 유입되어 내일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동해안 지역으로는 계속해서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내리겠으며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악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철원은 3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부산은 19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 추위가 이어지다 주 후반 잠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다음 주 또다시 내륙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내려가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독감 등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